안녕하세요. 팩트를 전하는 누누구구입니다. 오늘도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 국빈 방문 중에 한 발언 하나가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금 조용히, 그러나 매우 뜨겁게 논의되고 있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냥 외교 순방 중의 발언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들여다보면 한국의 외교 안보 전략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내용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팩트만으로 이 발언의 진짜 의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핵심부터 가겠습니다. 2025년 이재명 대통령은 인도를 국빈 방문하는 자리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직접 언급했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고요?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 이상이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단순한 바닷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숨통,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 방문 중에 이 호르무즈 해협을 언급했다는 것, 이게 과연 단순한 외교적 수사였을까요? 아니면 그 뒤에 훨씬 더 큰 전략적 계산이 숨어 있는 걸까요? 일부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발언이 한국이 중동 안보 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신호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이 발언이 인도와의 경제 협력, 특히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를 논의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며 지나치게 과잉 해석되고 있다는 반론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부터 팩트 하나하나를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구독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런 내용,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립니다. 이 발언의 무게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한국과 인도의 관계입니다. 한국과 인도는 2010년 포괄적 경제동 반자협정 10회를 체결한 이래로 교역 규모가 꾸준히 성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양국 교역 규모는 약 230억 달러 수준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으며 인도는 한국 기업들에게 제2의 중국을 대체할 제조허브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현대, LG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이미 인도 현지 생산 거점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모디 정부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과 한국 기업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양국 관계는 경제적으로 매우 긴밀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호르무즈 해협 자체의 지정학적 의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 사이에 위치한 폭 약 33km의 좁은 바닷길입니다. 그런데 이 33km를 통해 전 세계 원유 해상 교역량의 약 20%, 액화천연가스 교역량의 약 25%가 통과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중동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모두가 이 해협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란이 이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위협을 할 때마다 한국 원유 수입 단가는 즉각적으로 출렁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2019년 이란-미국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당시 국제 유가가 단 며칠 만에 배럴당 $10 이상 급등했던 사례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노선에 대한 배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자주적 외교, 균형 외교를 핵심 기조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미 동맹을 기본축으로 유지하되 중국, 러시아, 인도 등과의 다자 외교를 병행하겠다는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임 이후 첫 다자 외교 무대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보내는지는 단순한 외교적 이벤트를 넘어 향후 5년간 한국 외교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로,
인도의 전략적 위치입니다. 인도는 현재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 파트너이면서도 동시에 러시아로부터 대규모 무기와 원유를 수입하는 이른바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인도가 취하는 이 균형 외교 노선은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평가가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첫 주요 국빈 방문지 중 하나로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외교적 메시지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이제 검증된 사실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구독 중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희 누누구구는 추측과 팩트를 절대 섞지 않습니다. 각 팩트를 꼼꼼히 확인하면서 들어주세요. 팩트 1.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원유 의존도.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및 한국석유공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 중 중동산 비율은 지속적으로 60에서 7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산 원유의 사실상 전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에너지 통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에 어떤 형태로든 봉쇄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수개월 내에 에너지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이미 수차례 발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9년 정부가 검토한 위기 시나리오에서도 호르무즈 봉쇄 상황이 주요 변수로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은 이 해협이 한국에게 얼마나 사활적인 공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팩트 2.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 선례. 대한민국은 이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군을 파견한 선례가 있습니다. 2020년 1월, 당시 문재인 정부는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만과 아라비아해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결정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 IMSC에 직접 합류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이란과의 외교 관계,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 관계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취하려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당시 이 결정을 둘러싸고 국내에서 상당한 외교적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선례를 어떻게 계승하거나 변경할지가 현재 외교 전문가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팩트 3. 인도의 중동 에너지 외교 현황. 인도 역시 중동 원유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이란과의 독자적인 에너지 협력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국면에서도 이란산 원유를 자국 통화인 루피화로 결제하는 방식을 통해 수입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국제 제재 질서에 대한 인도의 독자적 해석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도와의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언급되었다면, 이는 단순한 에너지 협력을 넘어 중동 안보 질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양국의 인식 공유 시도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팩트 4. 미국 주도 IMSC와 한국의 입장.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 IMSC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의 이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창설된 다국적 해상 안보 체제입니다. 현재 영국, 호주, 바레인, 알바니아 등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국은 공식적으로 이 구상에 합류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란과의 외교 관계 훼손 우려, 중동 내 한국인 근로자 안전 문제, 그리고 에너지 수급 안정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변화를 줄 것인지가 이번 인도 방문 중 발언과 연결되어 해석될 수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팩트 5. 한인도 공급망 협력의 최근 동향. 한국과 인도는 최근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분야에서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는 리튬, 코발트 등 배터리 핵심 광물의 중요 공급지이자 가공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한국의 배터리 산업계가 인도와의 협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경제 협력의 맥락 속에서 에너지 안보,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공급 안정성 문제가 함께 논의되었다면 이는 순수한 경제 외교의 일환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한 가지 발언에 대해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 발언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팩트 6. 중동 정세의 현재 긴장 수위. 현재 중동 정세는 이란 핵협상의 교착 상태,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상선 공격 지속, 이스라엘 가자 갈등의 장기화 등 복합적인 불안 요인이 중첩되어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4년에만 홍해에서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은 상선이 수십 척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으며 이로 인해 주요 해운사들이 수에즈 운하 대신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우회하는 루트로 전환하면서 물류 비용이 급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르무즈를 언급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현실적인 위기를 직접 겨냥한 발언일 수 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팩트는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 중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습니다. 세 가지 가능성을 모두 공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1. 에너지 안보 외교의 본격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번 발언이 한국이 에너지 안보를 외교의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는 해석입니다. 이 시각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인도를 파트너로 삼아 중동 에너지 공급망의 안정성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협력 틀을 구상하고 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인도는 중동과의 역사적, 지리적 근접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란을 포함한 중동 주요 국가들과의 외교 채널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이 인도를 통해 중동 에너지 리스크를 간접적으로 해지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분석이 이 시나리오의 핵심입니다. 이 경우 호르무즈 발언은 매우 계산된 그리고 전략적으로 선택된 메시지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나리오 2. 미국 주도 안보 체계 내 역할 확대의 사전 포석. 두 번째 시나리오는 조금 더 자극적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향후 한국의 IMSC 공식 합류 또는 호르무즈 인근 독자 해상 안보 역할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인도 방문에서의 발언이 그에 대한 사전 탐색이었을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환영받을 수 있는 방향이지만 동시에 이란과의 관계 악화, 중동 내 한국 교민 및 근로자 안전 문제 등 적지 않은 외교적 리스크를 수반할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한국의 군사 외교 전략에 상당한 변화가 올 수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3.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반론. 세 번째 시나리오는 앞의 두 가지 해석 모두 과잉이라는 반론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빈 방문이라는 외교적 행사의 특성상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이 형식적 의례적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호르무즈 해협 역시 에너지 협력 논의의 배경 설명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각에 따르면 발언의 구체적인 맥락과 전후 문장을 확인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편향에서 비롯된 과잉 반응일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 여러분은 어느 쪽이 가장 설득력 있다고 느끼시나요? 이 발언에 대한 각계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교 전문가 그룹 내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에너지 안보를 외교 어젠다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정상 외교의 테이블에 올렸다는 것 자체가 진일보한 접근이라는 평가입니다. 반면 또 다른 쪽에서는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후속 조치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섣불리 해석을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외교적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란과의 관계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발언이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일부 중동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을 살펴보면 여러 주요 커뮤니티에서 이 발언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드디어 에너지 자주권 외교를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반면 다른 쪽에서는 구체적인 후속 조치 없이 말만 앞선 것 아니냐는 회의적 시각도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계에서는 에너지 수급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정유업계와 석유화학업계를 중심으로 호르무즈 관련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이미 시장의 하나의 신호로 읽히고 있는 것일까요? 앞으로 이 사안이 어떻게 전개될지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짚어보겠습니다. 단기 전망. 향후 세계에서 6개월 우선 청와대와 외교부가 이번 발언의 의미와 맥락에 대해 공식적인 설명이나 후속 브리핑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측과의 외교 채널에서도 한국의 의도를 확인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역시 이 발언을 예의주시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이란 간 외교 라인에서의 동향이 단기적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기 전망. 6개월 2년 이재명 정부의 중동 에너지 외교 방향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MSC 합류 여부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 정리, 청해부대 작전 지역 조정 가능성, 그리고 인도와의 에너지 공급망 협력 협정 체결 등이 중기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기 전망. 2년 이상 가장 큰 변수는 중동 정세 자체의 변화입니다.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되거나 반대로 더 큰 갈등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 호르무즈 전략은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에너지 안보를 위한 독자적인 해상 안보 역량을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동맹 기반의 집단 안보 체계에 더 깊이 편입될 것인지가 핵심 갈림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선택이 한국의 미래 에너지 안보와 외교 주권을 결정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이 순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시간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 중 호르무즈 발언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팩트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무거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무게를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팩트로 세상을 보는 누누구구였습니다. 총 글자 수 약 7,200자.